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 혁신도시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최근 핵심 부서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이나 지침에는 이를 막을 조항이 없다 보니 이전 기관의 인력 유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지역 시민단체 대표가 칼바람을 맞으며 혁신도시 이전 기관 앞에 섰습니다. 갑작스런 핵심 연구부서의 이전은 밀실 이전이라며 이를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정치권이나 지자체 이해관계에 의해 공공기관이 타 지역으로 가려는 시도가 있다면 지역민들이 보고만 됐을 수는 없습니다. 핵심 연구부서의 대전 이전을 추진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기원을 포함한 경남 혁신도시의 11개 이전 기관들은 모두 혁신도시법 적용을 받습니다. 관련 법상 부서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국기원은 대상 밖입니다. 혁신도시법에는 지방이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 대상은 지침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침에는 수도권 지역으로 직원 이동과 조직 변경만 대상으로 정해놨을 뿐 지방 간 이동에 대한 내용은 따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국기원처럼 진주에서 대전, 즉 지방과 지방 간 이동은 심의와 승인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국토교통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현행 지침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해 지난해 끝마쳤습니다. 하지만 용역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만 다루고 있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부분을 포함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다른 지역으로의 인력 이전을 막고 지침이나 법을 어겼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 등을 담은 혁신도시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1조 원 기부왕으로 알려진 고 이종환 회장의 김해 삼형산업이 최근 전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경영 악화가 그 이유인데요. 엄동설안에 직장을 잃게 된 노동자들은 회사가 경영 부실 책임을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김해의 향토 기업인 삼형산업 본사 공장입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가방을 들고 공장 밖으로 나섭니다. 지난주 경영진의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회사를 떠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짐 빼러 오신 거예요? 예. 개인 물건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1972년 시작해 반세기 넘게 자리 잡아온 삼형산업. 안정적인 매출의 창업자인 고 이종환 회장은 1조 원 기부왕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경영 악화로 전면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건설 경기 불황에 가스 등 원자재값 인상이 겹쳐 경영 실적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삼형산업은 현재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160억 원으로 자본 잠식 상태. 130명 전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일단 최저임금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죠. 노동자들은 창업주의 무리한 기부가 경영 악화의 원인이고 회사의 경영 위기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긴다고 반발합니다. 2002년 이 전 회장이 세운 교육재단에 토지와 공장 등 회사 자산을 무리하게 기부해 경영 부실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명은 150억 원 규모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해에도 120억 원대 기부를 했습니다. 지난해 이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자녀들조차 회사 지분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황당한 상황입니다. 삼형산업의 경영진의 어떻게 보면 부실 경영,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고 판단하고요. 삼형산업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예고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와 김해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산업 현장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한데요. 최근 이틀에 1명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부산시가 긴급 현장 점검을 벌이는 등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장성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4천여 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 매일 1,400여 명의 노동자가 드나들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공정률은 70% 정도. 한 노동자가 철근을 빼는 과정에서 눈에 큰 부상을 입는 등
2021년부터 이 건설 현장에서만 산업재해 6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주간 부산 산업 현장에서 10명이 목숨을 잃는 등 이틀에 1명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부산시는 이곳을 비롯해 부산 지역 70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사망사고 10건 가운데 7건은 기계나 구조물 등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는 추락사고, 합동점검반은 임시 가설물이나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 위험 요인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서 이 관행상 그동안 눈 감아줬던 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도 작업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부산시는 합동점검에서 업체에 요구한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재해가 빈발하는 50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행정 역량을 투입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추락재 예방을 위해 고소 작업 및 개구부 작업의 안전 조치 사항을 중점 지도 감독할 예정입니다. 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산업 현장에 대해서는 최소 6개월 동안 월 한 차례 이상 불시 점검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민간 합동 안전실태 점검 결과가 반영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면서 남해안 양식 어민들도 비상입니다. 양식 어류가 폐사하는 저수온 피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저수온 위기 경보는 경계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우럭과 쥐치 등을 기르는 통영의 한 양식장. 표층 수온을 재보니 9.5도에 불과합니다. 쥐치 등 저수온 취약 어종의 한계 수온인 8도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양식 어민은 수온이 더 떨어질까 우려해 사료 공급을 멈추고 가두리 양식장 일부를 10km 떨어진 곳으로 옮겼습니다. 집단 폐사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임시로 대피한 양식장의 표층 수온은 10.2도. 하지만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폐사한 물고기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양식 어민들은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제때 출하하지 못한 쥐치가 많아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합니다. 판매가 되었더라면 굳이 이렇게 월동을 오지 않았어도 되었는데 판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폐사를 막기 위해서 이곳으로 월동을 온 겁니다. 경남의 양식 어류 2억 1천만 마리 가운데 저수온에 취약한 어종은 5,400만 마리, 전체 25%를 차지합니다. 경상남도는 양식장 126곳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저수온 취약 어종 210만 마리를 비교적 수온이 높은 곳으로 임시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저수온 발생 시에는 고기 공급량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발생될 수 있는 선별 작업이나 이동을 금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 경남에서 저수온으로 폐사한 양식 어류는 모두 480여만 마리. 남해안에는 저수온 예비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저수온 위기경보는 관심과 주의를 넘어 경계로 상향됐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연일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영하 6도, 의령이 영하 8도를 보이고 있지만 찬바람에 체감 추위는 더욱 극심한데요. 다행히 낮에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5도 안팎으로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내일 창원의 한낮 기온이 8도까지 크게 오르겠고 주말에는 아침 기온도 올라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맑게 드러난 가운데 동부를 중심으로는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는데요. 곳곳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영하 6도, 함안이 영하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5도, 의령이 6도로 예년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9도, 사천이 영하 8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6도, 산청 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하늘에 기온은 점차 오르겠고 다음 주 우리 지역에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창원시 진해구 가주동 한 생선 냉동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30여 제곱미터 규모의 냉동 창고 일부와 내부에 보관된 생선 부산물 등이 타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함양군 대광마을 주민과 환경단체는 어제 함양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양군이 주민 생활터전을 무너뜨리는 인구 유입 정책을 펴고 있다며 진행 중인 귀농 귀촌 사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함양군은 소멸 대응기금 등 300억 원을 들여 병곡면 일대에 임대주택단지와 스마트 농장을 조성하고 민간 자본을 유치해 골프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해군이 설을 앞두고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지역 화폐인 화전을 특별 판매합니다. 이번 특별 판매 기간에는 지류와 카드를 합쳐 월 10만 원인 개인 구매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남해군은 올해도 화전에 대한 10% 할인을 연말까지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대기업과 중견기업,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민간주도 창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합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경남 5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30여 곳과 연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경남형 팁스 사업도 신설해 2곳에 한해 1억 원 이하 자금을 2년 동안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도내대학 산업협력 중점 교수를 불러 모아 지방대학 대학 지원체계 라이즈 사업을 통한 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학협력 중점 교수는 10년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대학에 임용된 전문가로 어제 간담회에서 기업이 원하는 교과과정 연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